우선 이제 외국어를 여러분들 새로 배우시려면 그 언어의 알파비트를 이제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비트가 결합해서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 단어를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하면 됩니다. 그 연습을 이제 했죠, 우리가 앞에서.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중심으로 실제 그 외국어의 표현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문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막막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법 공부의 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그 언어의 체계를 배우게 되니까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단점은 너무 거기에 몰입하거나 또 문법에 얽매이다 보면은 말 자체가 또 이제 잘 안 굴러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어 배우시면서 문법을 물론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그냥 깊이 빠지시지 말고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한 뒤에 실제로 그것이 표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때로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 교재에서는 러시아어 공부하면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만을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법 사항이 명사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사는 아시죠? 뭐 명사, 형용사, 부사, 인칭대명사 뭐 등등 여러 그 문법적인 단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명사를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어떤 외국어는 그것이 분명하고 독일어처럼, 그다음에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의 범주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죠. 각각의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분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연적으로 남자다 여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러시아어는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성을 구별합니다. 물론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죠. 남성 명사는 그 표를 보시면은요, 162쪽 문법 1의 표를 보시면 남성 명사 스투디엔트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대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스투디엔트. 끝나는 부분이 뭘로 끝납니까? 때, 스투디엔트. 자음이죠.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는 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명사 이렇게 해놓고 루치카 썼거든요. 루치카는 펜이라는 뜻입니다. 펜, 우리가 쓰는 펜.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로 끝났죠. 아로 끝나는 것은 여성 명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 명사 옆에 아크노, 창문이라는 뜻이에요. 오로 끝났죠. 그러니까 오로 끝나는 것은 중성 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러시아어 명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상황들이 또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러시아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 성이 있다. 명사의 끝나는 형태를 보면 그 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남성 명사 스투디엔트, 여성 명사 루치카, 그다음에 중성 명사 아크노, 이런 것들은 각각 형태가 사전에 원래 나와 있는 주격 형태입니다. 주어, 목적어 뭐 이런 등등 얘기할 때 주어에 해당되는 형태가 이 주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러시아어를 공부하시면서 보면 주격 이외에도 이 언어에 여러 가지 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격은 각각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러시아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명사가 여러 가지 격으로 변화한다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그 격들이 어떤 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격은 여러분들 아시고요. 스투디엔트, 루치카, 아크노 이런 형태대로 사전에 원래 있는 그 형태가 주격, 그래서 주어로 쓰이는 형태고, 그 다음 격이 소유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격은
아버지의 집 이렇게 얘기한다면 집이 있고 아버지의라는 것이 집을 일종의 수식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유의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 할 때는 아버지라는 러시아어 명사의 끝부분이 변합니다. 변하면서 집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서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을 갖는다는 한 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에는 주격이 있고 두 번째 소유격이 있다. 그리고 어떤 문법책에서는 소유격을 생격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격은 보통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죠. 누구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한다 할 때 누구누구에게 또는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된다. 또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할 때 나한테, 나에게 또는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또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것에 해당되는 형태가 이제 역격 형태입니다. 형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대학생에게 한다면은 스튜던트가 어떤 형태로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역격이고요. 목적격은 직접 목적어인 경우입니다. 나는 뭐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등등의 그 여자를, 나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목적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목적격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낯선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들입니다. 다른 외국어 공부하면서도. 근데 낯선 형태의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것이 조격과 전치격입니다. 조격은 이런 겁니다. 조격은 무엇을 수단으로 그런 뜻을 갖거든요. 이 편지를 그 사람이 연필로 썼다. 또는 펜으로 썼다. 그러면은 연필을 수단으로 해서 또는 펜을 수단으로 해서 또는 만연필을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영어인 경우에는 무슨 뭐 전치사가 들어가면서 with pencil 또는 with pen 그렇게 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어에서는 전치사 없이 그냥 그 명사가 어떤 형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연필이 있으면 연필이라는 러시아어 단어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끝이 변하면은 연필을 가지고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격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전치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너는 어디에 사느냐? 서울에 산다. 또 서울이 어디에 사느냐? 남쪽에 산다. 또는 북쪽에 산다. 이런 등등 얘기할 때 서울에 또는 남쪽에 북쪽에 이런 것들은 전치사를 동반하면서 위치를 나타내는 구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치사들은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의 전치격을 요구합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에서 서울 하면은 세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할 때는 그 앞에 전치사가 이제 부입니다. 어디에 살 때 세울예 하면서 서울 뒤에 뭐가 예가 하나 붙으면서 서울에서라는 전치격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러시아어 명사하고 연관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명사에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 성이 있다. 형태를 보면 대략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어 명사에는 6가지 격이 있다. 주어로서의 주격,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소유격, 간접 목적어인 역격,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또는 뭐 TV를 샀다 할 때 TV를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어 목적격,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를 나타내는 조격, 그 다음에 서울에 또는 뭐 뉴욕에 모스크바에 산다고 했을 때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함께 결합하는 전치격 형태, 이 6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한과 한과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문법 2, 형용사의 성입니다. 뭐 형용사가 있겠죠. 어느 나라 말이든지.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집, 뭐 아름다운 목소리, 그 다음에 뭐 즐거운 생활 이렇게 할 때 그 앞부분에 붙는 것, 명사 앞에 있으면서 그 명사를 꾸미는 것을 형용사라고 우리가 하죠. 외국어마다 위치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러시아어에도 그런 형용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사를 꾸미는 것이 형용사인데
명사에 세 가지 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남성, 여성, 중성 그 세 가지 명사의 성에 따라서 형용사도 형태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러시아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같으면 무슨 뭐 beautiful girl, 뭐 아름다운 여자 또는 뭐 멋진 일요일 했을 때 beautiful Sunday 그냥 뭐 beautiful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는 그 형용사형이 있고 원래 형태가 그것을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 또는 뭐 격, 그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수에 따라서 맞는 형태를 이제 만들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변화가 꽤 까다롭다 또는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163쪽 위에 있는 형용사 단수 주격 변화라는 표입니다. 거기에 이제 남성의 예를 들어놓은 것이 красивый звук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красивы는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뭐 사전에 그런 형태로 올라 있습니다. 러시아어 노한 사전을 찾아보면 красивый 하면은 아름다운 형용사 뭐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근데 красивы가 원래 형태고 звук은 사운드죠. 남성 명사죠. K로 끝나니까 남성 명사인 경우에 красивый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женщина 그러면은 여성, woman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형용사의 끝부분을 보세요. красивы가 красивая 하면서 아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여성 형용사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인 경우에는 모래는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바다 할 때는 형용사가 어떻게 될까요? 중성형이 красивое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남성인 경우에는 красивый, 여성인 경우에는 красивая, 중성인 경우에는 красивое 이렇게 형태가 각각 변화합니다. 근데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남성형 красивый, 여성형을 красивая, 중성형 красивая 이렇게 되게 비슷합니다. 실제 발음은. 이유는요. 강세가 없는 아나 야는 대충 발음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강세가 없는 오에도 아, 야나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틀리지만 실제 소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발음하실 때는 또는 말할 때는 러시아 형용사를 가지고 그냥 자꾸 써보십시오. 또 오류를 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발음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문법적인 형태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자꾸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죠. 거기에 보면 낮인사, 저녁인사, 아침인사 이렇게 세 개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본 것인데 첫 번째 것은 노브리 디엔 이렇게 읽습니다. good afternoon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낮에 하는 인사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그때 그 노브리 디엔은 мя키즈나크로 끝나죠. 근데 мя키즈나크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мя키즈나크로 끝나는 명사는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젠 그러니까 낮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남성 명사인 것이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мя키즈나크로 끝나는 명사가 나오거든 그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러분들이 구별을 분명히 해둘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브리 원래 형태대로 그대로 붙었고요. 노브리 웨체르는 good evening에 해당됩니다. 근데 웨체르는 자음으로 끝나죠. 물론 мя키즈나크도 없이. 당연히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노브리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 때 인사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노브리 웨체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침은 우트러 오로 끝납니다. 오로 끝나는 건 뭐였죠? 중성입니다. 그래서 красивы가 красивое 하면서 오예로 끝부분이 변했듯이 아침 인사할 때도 good morning 할 때는 доброе утро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배우시거든
또 명사를 아시거든. 그것을 결합할 때 그것의 성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러시아어 명사에 세 가지 성, 남성, 여성, 중성이 있듯이 러시아어의 형용사형도 그 명사의 성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된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의 기본형은 보통 의, 이, 크라트코에 크라시브이에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에서 크라시브이ズ부크에서 크라시브이 끝부분이 남성을 뜻합니다. 여성이면 크라시바야. 그래서 의, 이, 크라트코에 있던 부분이 아, 야로 바뀝니다. 중성인 경우에는 오, 예로 바뀝니다. 그래서 크라시보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성은 크라시브이, 여성은 크라시바야, 중성은 크라시보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사 표현을 우리가 배워봤죠. 아침 인사 우뜨러 중성이기 때문에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할 때는 노브레 우뜨러 이렇게 하고요. 낮에 하는 인사는 젠이었죠. 남성이니까 노브리젠. 저녁 때 무렵에 하는 인사는 노브리비에체르, 노브리비에체르 이렇게 남성 형태로 씁니다. 형용사가 이와 같이 성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